이번 강의에서는 세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 유형별로 어떤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부가가치세의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지난번에 설명드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이른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와 용역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대상을 모두 공급하는 사업자를 겸용사업자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을 살펴보면 미가공 식료품과 같은 기초생활 필수품, 그리고 의료, 교육 서비스 등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면세 대상이 국민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주고 복지나 기타 정책상의 목적으로 정하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은 면세 사업에서 말하는 면세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만 없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부가가치세 과세 의무에 따라 사업의 유형은 과세사업자, 면세사업자, 그리고 겸용사업자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업의 유형을 운영하는 주체가 법인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법인이면 법인세법, 개인이면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각 사업 유형별로 어떤 세금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1년에 총 4번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각 법인의 법인세법상 사업연도와는 관계없이 1년을 둘로 나누어 1월부터 6월까지는 제1기, 7월부터 12월까지는 제2기라 합니다. 법인은 과세기간을 다시 둘로 나누어 한 번 더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정신고 이외의 기간에 대한 신고를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법인세를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의 회계기간을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라고 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과는 달리 반드시 1월부터 12월은 아닙니다. 사업연도는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의 사정에 따라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법인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사업연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결산법인을 예로 들면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인세법은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해 중간 인합신고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을 과세대상 기간으로 잡고 전년도 법인세의 2분의 1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중간 인합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므로 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원천징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원천징수 의무는 법인이 급여나 이자 등을 지급하면서 지급받는 자의 소득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임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정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이를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매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의 사업장은 반기 신고를 신청하고 승인받으면 반기에 한 번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앞에서 살펴본 과세사업자와 차이가 없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연초에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하는데 법인은 신고 의무는 없지만 같은 기간 내에 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매출 매입 계산서 합계표와 매입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하는 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겸용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이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업종에 면세 사업을 추가하는 점이 다릅니다. 겸용사업의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하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면세 수입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외에 법인세 신고와 원천 징수 의무는 과세사업자와 동일합니다. 이제 개인사업자의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1년에 2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의 경우 2번의 예정신고를 더해 총 4번의 신고를 했는데요. 개인사업자에게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대신 과세관청은 개인사업자에게 직전 과세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하면서 신고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이를 예정고지라고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고지서를 발송하고 납세자는 25일까지 이를 납부합니다. 예정고지세액은 이후 확정신고 시, 즉 6개월의 과세기간에 대해 정확한 신고를 할 때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해줍니다.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인 소득세로 가보겠습니다. 개인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업에 대한 소득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소득도 같이 신고하게 됩니다. 즉, 사업 소득만 따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개인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 이 기간 동안 A는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 사업을 창업하고 또 중간에 본인의 전문 분야 관련 특당을 한 번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A에게는 1년간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발생했는데 A는 이 소득을 모두 합하여 다음해 5월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A에게 발생한 퇴직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앞서 설명한 법인의 중간 예납처럼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중간 예납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개인의 경우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발송하여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 예납 기간으로 하여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의 약 2분의 1 정도를 부담시키는데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사업자가 중간 예납 기간에 대해 중간 결산을 하고 세액을 신고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중간 예납 고지세액은 11월 중에 고지되고 11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도 직원을 고용하거나 혹은 프리랜서에게 용역을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 법인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원천 징수 의무가 있습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로 가보겠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앞서 법인 사업자에서도 보았듯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사업자는 사업장 현황 신고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 수익 금액에 대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원천 징수 의무는 과세 사업자와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용 사업자이면서 개인 사업자인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법인 겸용 사업자에서 살펴보았듯이 개인 겸용 사업자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면세 수익 금액을 추가로 신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와 원천징수 의무는 앞의 사업자들과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사업자의 유형과 유형별로 어떤 세금 신고 의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본인의 사업자 유형뿐만 아니라 다양한 거래 상대방들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만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강의에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